전 세계적으로 미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미투의 활발한 전개로 여러 정치가와 예술가들의 이름이 사회에서 지워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미투가 유독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 지수에서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1970년에 좌파운동권을 중심으로 여성 해방운동인 우먼 리브가 일어났지만, 일본에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었다는 역사적 그의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반응에 그쳤습니다. 1970년은 일본 전공투가 과격한 사보타주로 민심을 잃고 힘이 빠진 시기인데, 이때 좌파를 중심으로 여성 해방 운동을 제창했으니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에 일본 페미니스트들이 악독하게 날뛰어 그 반동으로 페미니즘이 죽었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퍼져 있는데, 일본 페미니즘은 사회현상이 될 만큼 커졌던 시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90년대의 악독한 일본 페미들이라고 지칭한다면 쇼와 페미니즘이 있는데, 이것은 이혼 조정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여성이 허위사실을 꾸며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일본 여성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라는 명칭 자체를 극렬 사회운동가 정도의 이미지로 인식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 한국처럼 SNS로 페미가 늘어나지도 못합니다. 페미니즘이란 해시태그만 보여도 거북하다거나 무섭다면서 차단해버리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페미니즘 추종자들이 일본 내외에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거나 발매한 일본 게임 중에 레디컬 페미니즘 추종자가 일러스트를 담당한 것이 드러나 유저들이 분개하는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폭로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받는다는 점이 또 다른 미투 폭로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AP는 2015년 일본 정부 설문조사를 보면 강제 피해자 가운데 4분의 3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도 고작 4%뿐이라고 전했습니다. AP는 이어 2017년 통계를 보면 강제 사건의 3분의 1만이 법정까지 가고, 폭행을 시도한 1678명 가운데 285명만이 3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감내하는 현실에 대해 범죄 전문 변호사 스노다 유키코는 AP의 많은 사람이 이토의 문제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크게 번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은 화자품으로 취급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